내 맘대로 즐거운 덕질 힐링 칠링 무비클럽. 안녕하세요. 나의 덕질을 아무도 모르게 알아. K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넓고 얕은 덕질 H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2025년 저는 감히 네. 올해의 영화 1월인데 벌써 네네. 올해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 영화를 만났고요. 이게 연말에도 이렇게 갈리지. 네,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생각이 12월까지 갈지. 그렇죠. 저희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하얼빈. 아직까지 안 보셨다. 오늘 당장 맞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사실 저는 외국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가 오펜하이머, 맞아요. 그 아인슈타인과 원자폭탄,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런 영화들을 보고 와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뭐 K 문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마이너리티다. 아직도 우리는 비주류고 약소한 나라다. 힘이 맞아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오펜하이머를 보고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본은 원자폭탄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2차 대전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진짜 피해자의 이야기를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알더라도 내 얘기 아닌데 이러고 이제 넘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이 아프게 영화를 봤어요. 다른 어떤 영화보다 정말 꼭 봐야 되는 라고. 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얘기 아닌데 하지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내 생각하거든요. 얘기 아닌데 라고 그냥 단순히 이 얘기가 좋은 얘기니까 좋은 영화니까 이 수준을 좀 저는 넘어서 영화계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서 이런 작품들이 잘 돼야 사실 투자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다음에도 이런 영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흥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제작이 또 되잖아요. 비슷한 영화들이. 맞아요. 그래서 꼭 이 영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걸 저희가 작년에 느꼈거든요. 맞아요. 서울의 봄. 우리의 역사를 우리도 잘 몰랐던 역사는 뭐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승자가 됐던 사람들이 감추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잘 만들어낸 영화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막 밈도 만들어지고 되게 흥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사람들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얼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잘 되고 흥행을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좋은 영화들이 또 우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저 밖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도 나에게 뭐 이거 홍보하라고 뭐 협박을 하거나 광고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문화 콘텐츠 전공자로서 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영화관에 가서 보라고 주위에 많이 하고 있고 저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아이맥스로 봤고요. 한 번은 GV를 봤습니다. GV 보기 전에 우리가 아이맥스로 같이 영화를 맞아요. 보고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쵸, 네. 제가 그날 A형 독감에 걸려서 시들시들 하다가 힘을 내서 갔는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겠다 싶은 컨디션이었거든요. 아유, 시작부터 우시던데. 그래서 첫 장면부터 장면부터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까지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장면에서 계속 울다가 영화의 그 절정에 이르러서는 끄끄끄끄 하면서 혼자서 정말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놓으셨답니다. 너무 아팠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GV를 보러 갔어요. 저 GV 내용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막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게 한국인이라면 맞아요. 그 영화 포스터에 안중근의 얼굴이 이만큼 가려져 있고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제목 하얼빈만 있어도 우린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화의 줄거리나 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아. 크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GV에서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자 했는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안중근 의사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영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많은 영화들 속에서 하얼빈을 만든 감독님과 배우분들 또 그 스태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고요. 감독님이 저는 되게 좀 멋있었어요. 저는 이 감독님을 그 전작들을 하나도 안 봤거든요. 저도 몰라요.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저는 사실 그런 폭력과 막 이런 어둠의 이야기 사실 좀 힘들어서 이 감독님의 작품은 하얼빈으로 초면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우민호 감독님 뭐 스타일이 이러니까 영화가 이럴 것이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난 그냥 이 영화를 본다 이러면서 봤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안중근 자서전 그 평전을 읽고 이걸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내고 싶어서 CG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직접 찍자. 이 얘기를 그 무대 인사 때 현빈 배우님이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배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광활한 사막과 정말 꽁꽁 얼어붙은 그 두만강 그 얼음이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네네. 속에서 물이 이제 막 흐르고 막 얼음에 맞아요. 부딪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건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이 감정을 끌어올리기에 더 좋았을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관객들에게까지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를 너무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싶었고 우리가 영화 보고 나서도 얘기했는데 그 광활한 자연 맞아요. 정말 대자연 앞에서 진짜 먼지같이 작은 이 사람 하나가 너무 작잖아요. 이 작은 사람이 짊어진 그 사명감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카메라도 듄 촬영할 때 썼던 아이맥스 카메라 아리 어쩌고 뭐 이런 그 카메라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전 첫 장면부터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단지 정말 그 생각만 했거든요. 저 무게감을 저렇게 표현한 걸까? 그 시대상으로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독립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너무 적합하다. 저 대자연이 너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저도 진짜 너무 시작부터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였지만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이라는 사람만 조명을 하진 않거든요. 이 안중근과 동료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진짜 그 사극 드라마처럼 이렇게 띄워주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안중근뿐만 아니라 장섭, 김상현, 뭐 우덕순 맞아요. 주변 동료들의 생각도 따라갈 수 있게 보여주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였지만 생각의 방향과 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다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유명하니까 뭐 이 사람이 제일 대단하고 이 사람 우리가 기록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좀 덜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다 동료다.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졌고 우리는 감독님의 의도대로 정말 모범 관객처럼 느꼈구나. 의도하신 걸 다 느꼈구나. 너무 이런 좋다, 너무 좋다.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신화산 전투 사실 저희가 영화 보고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감독님이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하셔서 계속 너무 놀랐어요. 영화 끝나고 밥 먹으면서 집에 갈 때까지 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5시간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눈이 오는 장면도 아니었고 눈이 오는 곳도 아니었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화면에 그 폭설이 내리는
장면이 찍히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전투를 그렇게 의도하셨냐 했을 때 감독님은 네 라고 하셨고 그 의도한 바가 저희가 느꼈던 거랑도 너무 같아서 그 씬이 정말 그냥 우리가 전쟁 영화 하면 기대하는 그런 멋있는 스펙타클한 장면처럼 연출이 됐었대요. 이거를 이제 보고 배우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도 그거 이제 동의를 하셔서 촬영 전날 그걸 다 바꿨어요. 그리고 촬영 당일에 촬영을 못하고 거의 한나절을 그 동선과 합을 익히는데 쓰고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지만 장군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립군의 우두머리, 수장으로서의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무기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더 이제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씬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게 정말 저 생지옥. 진짜 생지옥. 그래서 저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할 거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고. 근데 이 씬을 보고 있을 때 정말 나중에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눈이 왔고 흙이 다 젖어서 맞아. 그 진흙이 뭐 온 얼굴에 뭐 몸에 다 묻어서 맞아. 나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묻어서 이게 누가 맞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생지옥이었겠구나라는 게 진짜 온 몸으로 그래서 느껴졌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 전투 씬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는데 그런 전투 장면도 어쨌든 의도한 거다. 그때 이제 현빈님은 전작 때문에 몸이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근육을 다 빼고 와라 라고 해서 근육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때 그 시절 사람들처럼 해서 이제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전투 씬이었다. 라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사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장면이 얼마나 극적으로 그려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면밖에 우리가 통쾌함을 느낄 장면이 없잖아요. 이 영화 상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장면이 그렇게 하이라이트 같이 느껴지지 않게 그려졌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주기 전까지 그런 애를,조차도 인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머. 그 일반적인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는 방식과 굉장히 달랐지만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걸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그냥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과 계속 결이 맞았어요. 안중근과 그 동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독립, 함께 꿈꾸고 함께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우리나라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도 안중근이 얼마나 멋있게 총을 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막 쓰러지고 군인이 달려오고 막 이렇게 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모든 소리가 다 죽고 이게 화면이 그냥 갑자기 페이드아웃 이렇게 같은 위에서 느낌. 찍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위에서 찍은 이유를 나는 이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극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고 안중근이 계속 극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삶은 먼저 간 동료들을 대신해서 사는 삶이다. 내 삶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그 안중근의 거사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그 장면에 그 씬을 할 때 굉장히 저도 울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의 눈물의 버튼의 시작이었는데 굉장히 그 버튼이 시작인 분들이 많아서 다 흑흑대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열이 옆에 있었다. 한국인의 정말 한이 서려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숨소리조차 너무 진짜 다 조용히 하고 흑흑대는 소리 잠깐 들리고 감히 2025년 최고의 장면이라고 1월부터 선언을 해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각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특히 이런 영화를
봐야만 하는 음? 시기이지 않을까 아, 그럼요.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요. 여기서 이제 뭐 옳다 그르다 누가 막 정답을 이거니까 그대로 따라 이럴 순 없지만 이럴 때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까?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그 생각의 흐름들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공부를 무조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자의 역사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묻으려고 하고 그걸 우리가 아니면 누가 파헤쳐내고 누가 외쳐주겠어요. 영화 대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골치가 아픈 게 맞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지만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백성들 배우지도 못하고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그게 참 골치가 아프다. 근데 약간 이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자조하듯이 우리가 나라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맨날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진짜 멋진 나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라가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누군지 모르는 그냥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 조상들 뭐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분들을 나의 조상이다, 뿌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인물 토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의 수장을 척결했어야 된다. 스나산 전투에서 그것이 모든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살려주는 비극의 비극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사실 안중근의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사실은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어쨌든 선택인 거잖아요. 선택에 이런 결과를 낳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고 얼마나 그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지가 너무 잘 표현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그 독립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갈등과 그 다른 생각들 하나하나가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소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과정을 잘 풀어나가고 이야기했던 게 제일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점 같아요. 영웅 안중근이 아니라 인간 안중근. 독립군 안중근. 수많은 독립군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실 우리한테 안중근 의사는 진짜 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너무 영웅 같은 존재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는 안중근 의사도 사람이었지.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상황에서 이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비단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독립군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대입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게 결국 비슷한 말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 선택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판단하는 방향들이 저희도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영화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겠거니 이러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맞아요. 있지만 이 상태로 이제 과거로 가면 이제 안중근과 이창섭처럼 싸웠겠죠. 안중근 대답하라. 이랬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저희의 삶과 좀 연결시켜 보면서 되게 더 재밌었던. 그래서 꼭 이렇게 보고 대화를 꼭 보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한테 욕은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반박씨 네 말이 다 맞아.를 시전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하면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박물관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국립중앙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박물관들도 기념관들도 정말 많고 많아요. 정말 저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낸 세금이 그런 데에 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하면 그 세금이 더 그렇게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안중근 의사 그 기념관 서대문영무소도 있어요. 또 있고 서대문영무소도 당연히 있고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곳에 박물관, 있고, 기념관들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갔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윤봉길 의사 기념관 그 양재 시민의 숲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정 당산 이쪽에 그 전쟁과 여성 인권 기념관이라고 해서 위안부 여성분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도 있어요. 그 기념관이 단지 그냥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한 곳만이 아니에요. 2차 대전과 또 지금 현재까지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 아이들.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위안부라는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도 베트남 전쟁 때 맞아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똑같은 피해자들을 낳았거든요. 맞아.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진짜 이렇게 양면적일 수 있는 거예요.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가면서 많이 느껴요. 그런 곳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특별 프로그램도 많고 찾아보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매달 한 번씩은 독립이나 전쟁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념일들이 하나씩은 최소 있고 그런 박물관, 대한민국 뭐 임시정부 수립기념관 뭐 이런 박물관도 있고요. 그런 데를 꼭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수다와 함께 힐링되고 칠링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안녕.